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연속 시간 풀이의 급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선형성 이야기했고, 시간에서 이동하면 풀이의 급수 계수 지수함수 곱한다. 또 시간에서 지수함수를 곱하면 물론 주기성이 유지가 되도록 기본 주기가 바뀌지 않도록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풀이의 급수 계수가 이동한다. 한쪽에서 이동이면 다른 쪽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풀이의 급수 이야기를 풀이의 변환으로 일반한 뒤에도 적절한 형태로 변주돼서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반사하면 주파수의 수도 반사한다. 스케일링 하면 당연히 기본 주파수나 기본 주기는 그에 따라 바뀌겠지만 각 주파수 성분 간의 상대적인 비중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곱한 함수의 풀이의 급수 계수는 풀이의 급수 계수끼리 컨볼루션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지금 두 신호가 주기 신호면 그 두 신호의 컨볼루션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보내는 컨볼루션인데 이렇게 한 주기 동안만 했던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수렴하지 않겠죠. 그래서 컨볼루션 비슷한 거를 주기 신호를 가지고 하려면 한 주기 동안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t0에서 t0 플러스 RGT, t0은 어떤 수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게 바로 주기적인 컨볼루션인데, 이렇게 한 것의 풀이의 급수 계수는 곱하는 거다. 그래서 곱한 함수의 풀이의 급수 계수는 컨볼루션이고, 컨볼루션 함수의 풀이의 급수 계수는 곱하기다. 물론 여기 이제 t라는 비례상수가 있긴 하지만 비례상수는 적절히 고려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비례상수 t 빼고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컨볼루션이면 다른 쪽에서 곱하기다 라는 식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예. 그리고 이건 앞에서 봤던 건데, 앞에서 봤다기보다 앞에서 이용을 했던 건데, x의 풀이의 급수 계수가 ak라면 켤레복소수 함수의 풀이의 급수 계수는 이렇게 돼요. 이건 그냥 단순히 x를 이렇게 쓰고 나서 x의 켤레복소수를 취한 결과죠. 그래서 파이 k의 켤레복소수가 요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다시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으면, 그러면 이 관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풀이의 급수 계수가 ak면 켤레복소수 함수의 풀이의 급수 계수는 a-k의 켤레복소수인데, 만약에 함수가 실수 신호여서 얘랑 같다면 당연히 얘하고 얘도 같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런 성질이 얻어져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 알면 k가 음수일 때 알 수 있는 거죠. k-3은 k3의 켤레복소수다. 이건 ak라는 복소수의 크기가 우함수고 편각이 기함수다. 또는 실수분, 허수분 나눠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또 비슷한 얘기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ak의 절대값에 주목을 했었는데, ak의 절대값이라는 게 k차 고적파 성분의 상대적인 비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k가 a3과 a-3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두 개의 절대값은 같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위상의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에 주목을 해볼게요. 그래서 x가 실수 신호면 ak의 절대값이 3이면 a-k의 절대값도 3이어서 합해서 6만큼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두 개를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파워의 개념인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파스발의 정리. 이 파스발의 정리는 여기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라고 볼 수 있죠. 주기 신호에 대해서 파스발의 정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 파스발의 정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기 신호라면 에너지가 아니라 파워가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부터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주기 신호의 파워는
시간 영역에서 따지나 주파수 영역에서 따지나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4장에서 푸리에 변환을 얘기하면 푸리에 변환의 파스발 정리의 푸리에 변환 버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는 시간 영역에서 따지든 주파수 영역에서 따지든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일단 그건 뭐 그때가 다시 보기로 하고 푸리에 급수 얘기하죠. 이게 바로 파워죠. 이게 파워입니다. 이거 그냥 원래 의미는 그 임의의 시간만큼 적분하고 순시 파워를 임의의 시간만큼 적분하고 그 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x가 주기 신호면 딱 이렇게 한 주기 동안만 한 거랑 결과가 같아져요. 이건 여러분이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뭐 기억을 하겠지만 원래 의미는 마이너스 t에서 이 t는 꼭 이 주기랑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타우에서 플러스 타우까지 적분해서 하고 2타우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타우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였죠. 그렇죠? 내가 그 앞에선 t였는데 여기 있는 주기 t랑 혼동하지 말라고 일부러 타우라는 기호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가 주기 신호면 요 값이나 일치한다. 즉 한 주기 동안의 파워가 전체의 평균 파워다라는 거죠. 자, 이 파워를 푸리의 급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뭐죠? AK의 절대값의 제곱. AK는 뭐였지? K차 고조파 성분의 상대적인 비중인데 그거를 파워로 나타낸다고 대략 얘기했어요. 대략 얘기한 것의 정확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워는 AK가 파워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엄밀하게는 AK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푸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그냥 살펴보면 돼요. 자, X의 절대값의 제곱은 이렇게 X와 X의 켤레복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제 X를 이렇게 쓰고 X의 켤레복소수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제 떠오르는 거 있죠. 요 지수함수가 서로 직교해서 내적을 하면 K하고 L이 같은 경우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0이다. 내적이라는 게 바로 곱하고 하나는 켤레복소수하고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K하고 L이 다르면 적분돼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K하고 L이 같은 것만 남아요. K하고 L이 같은 것만 남으니까 뭡니까? T분의 1 들어가고 요 K하고 L이 같은 것만 남으니까 AK의 절대값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기억을 너무 많이 가네. 여기서 파이 K와 파이 N을 내적한 게 T라고 했으니까 이게 T가 되고 그래서 분모분자에 있는 T 상쇄돼서 그냥 AK의 절대값 제곱만 남네요. 그것들 더한 거죠. 그래서 AK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게 바로 이렇게 푸리에 급수 전개할 수 있는 주기신호의 파워다. 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AK의 절대값을 다 더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원래 이게 A 곱하기 파이 K. 그러니까 몇 개만 쓰면 A-1, 파이 -1, A0, 파이 0, A1, 파이 1 이렇게 여러 개의 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무한히 많은 항의 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호의 파워가 각각의 파워의 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 0 곱하기 파이 1에 해당하는 성분은 파워를 구하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항이 많으면 두 개만 보고 할까요? 내가 지금 X라는 신호가 있어요. X라는 신호가 있는데
x라고 하지 않고 y라고 할까요? y라는 신호가 있어요. y가 f 더하기 g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y의 파워가 f의 파워 더하기 g의 파워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아니겠지. 왜냐하면 y의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 y와 켤레복소수와 y를 곱하면 f 켤레복소수 f 더하기 g 켤레복소수 g 더하기 f 켤레복소수 g 더하기 f g 켤레복소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적분한 게 이거 적분해서 한 주기로 나누는 게 이거 적분한 거 이거 적분한 거가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f 스타 g와 f g 스타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하고 주기로 나눈 게 0이 아니면 y의 파워는 f의 파워 더하기 g의 파워가 아니겠죠. y의 파워는 f의 파워, y의 파워는 f의 파워 더하기 g의 파워 더하기 그 다음에 f와 g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신호의 파워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남는. 왜 사라질까요? 직교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해진 신호의 파워가 각각의 파워의 합은 일반적으로 아닌 거예요. 일종의 커플링 텀이 있는 거지. 여기서만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직교성 때문에. 직교성 엄청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해진 것의 파워는 각각의 파워의 합이 일반적으로 아닌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요 얘기를 그 전기 회로에서 봤던 형태, 좀 익숙한 형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보죠. x가 실수 신호이면 앞에서 봤던 거니까 반복하지는 않기로 하고 ak를 이렇게 잘못 얘기했죠. 극형식으로 썼을 때 ak는 물론 라지 ak는 ak라는 복소수의 크기니까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얘를 푸리에 곱상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명백히 여기 직류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K차 고조파 성분이 있죠. K차 고조파 성분의 피크 값이 얼마예요? 피크 값이 2AK인가? 그래요? 피크 값이 2AK면 우리 그 회로 이론에서 파워를 정연파의 파워 구할 때 시료치의 제곱으로 구한 적 있죠. 시료치는 피크 값의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요 2AK 코사인 K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K라는 정연파의 시료치는 루트 2 곱하기 A. 왜냐면 2AK를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AK인 거죠. 얘가 요 K차 고조파 성분의 시료치예요. 그리고 파워는 시료치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는 요 K차 고조파 성분의 파워는 루트의 제곱인 2 곱하기 AK의 제곱. 여기 뭐 절대값 꼭 필요 없는데 그냥 쓴 거예요. 얘가 K차 고조파 성분의 파워예요. 그리고 EAK는 EAK의 제곱은 AK의 제곱 더하기 A-K의 제곱이에요. 왜냐하면 AK랑 A-K는 X가 실수인 경우에 같으니까. X가 실수인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AK 제곱이라는 파워가 있고 A-K 제곱이라는 파워가 있고 근데 그게 둘 다 K차 고조파 성분이니까 그 둘을 더해야 K차 고조파 성분의 파워가 나오고 그게 여기서 구한 이 시료치의 제곱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파워를 구한 겁니까? 주기신호를 직류 포함해서 전연파들의 조합으로 표시한 다음에 각각의 파워를 더해서 전체 파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은 참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고조파끼리 곱해서 접근하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경계했듯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Y의 파워는 F의 파워 더하기 G의 파워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F와 G가 직교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교하는 두 정연파
의미는 서로 곱해지면 파워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고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 좀 더 이해가 선명하게 질지 모르겠네요. 파워는 시간 영역에서 따지든 주파수 영역에서 따지든 마찬가지다. 그런 식의 표현이 이제 동의가 됩니까? 그리고 푸리의 변화는 이 푸리의 급수, 주기 신호에 관한 이야기를 비주기 신호로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로 확장하는 방법은 얼추 얘기하면 에너지 신호의 경우 비주기 신호를 에너지 신호라는 건 에너지가 유한하니까 이렇게 생긴 신호인데, 그래서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 신호로 비주기 신호를 보고, 그리고 푸리의 급수의 개념을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 신호로 확장해서 여차저차해서 얻어낸 게 푸리의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푸리의 변환은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 변화해요. 그리고 요 파스발의 정리의 푸리의 변환 버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시간 영역에서 따지든 주파수 영역에서 따지든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그때 나오면 다시 보죠. 사정에서. 예. 파스발의 정리가 요 푸리의 급수의 성질 가운데 내가 가장 주목하는 정리입니다. 이유는 별로 없고 그냥 내가 학생 때 이 파스발의 정리를 이 푸리의 급수의 성질 중에서 얘를 봤을 때 가장 흥미로워했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예. 푸리 시리즈로 바꾸면 주파수 영역으로 바꾼다기보다는 같은 시간 영역인데 주파수에 좀 더 맞춰서. 네,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나름인데 지금 하는 말에 내가 이해가 가요. 근데 오메가 제로, K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를 본다라고 봤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 영역에서는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이런 그림 앞에서 그렸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생긴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생긴 신호의 푸리의 급수였죠. 기억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긴 신호의 푸리의 급수 개수를 구한 거예요. 이거는 공교롭게도 AK가 실수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복소수였다면 절대값을 취해야 됐겠지. 그러니까 요 얘를 K축으로 보지 않고 얘를 오메가 축으로 봤다면, 주파수 축으로 봤다면 요 K에 해당하는 건 K 오메가가 K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일 때의 파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드문드문 있는 거지만 그 있는 축을 오메가 축으로 보면 K축이 아니라 오메가 축으로 보면 주파수 축이 되는 거지. 자, 요 그림 나온 김에 봅시다. 우리 요 신호의 파워 언뜻 보면 우리가 이걸 보면 직류 성분이 많은 것 같죠? 이걸 제곱을 해야 돼. 그런데 1차 고조파 성분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빨갛게 표시할게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여기 표시한 거는 제곱이 아니지만 이제 이걸 제곱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AK 대신에 AK의 제곱을 플러팅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 제곱해서 보면 이 그림 처음에 봤을 때는 직류 성분이 제일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K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꺼번에 보면 직류보단 기본파가 더 성분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함수를 보면 직류 성분이 한 이쯤 있다고 보면 교류 성분은 이런 거니까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기본파가 직류 성분보다 많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그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하고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해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직류 성분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기본파 성분이 제일 많다. K가 1일 때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도 파워를 함께 봐야 되니까. 질문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 그림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래 질문에 대한 답은 됐나요?
예, 풀이의 급수에 관한 성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미분과 적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거는 앞에서 했고요. 일단 당연히 미분한 신호의 풀이의 급수를 따진다는 얘기는 미분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심지어 우리는 미분 불가능한 신호까지 막 미분하고 그 결과는 데이터다라고 그런 주장을 거칠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불연속 함수까지도 미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원래 신호의 풀이의 급수 계수가 이러면 미분한 신호의 풀이의 급수 계수는 이렇다.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F 더하기 G의 미분은 F의 미분 더하기 G의 미분 이런 거를 생각하면 AK 파이 K의 미분은 AK D 파이 K d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한 것의 미분은 미분에서 더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 파이 K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파이 K 이제 안 써도 보입니까? 파이 K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니까 K 오메가 제로에다가 파이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오메가 제로 미안합니다. J가 있죠. J 왜냐하면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결국 써버렸네.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JK 오메가 제로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JK 오메가 제로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AK의 JK 오메가 제로까지 곱해진 것이 풀이의 급수가 되는 거죠. 얘가 JK 오메가 제로 AK 곱하기 파이 K 얘가 JK 오메가 제로 AK 파이 K 그래서 요것이 미분한 신호의 풀이의 급수 계수가 되는 거죠. 동의합니까? 더한 거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이다.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나요? 항상 유한에서 무한으로 갈 때는 극한을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각각의 항을 미분해서 만든 급수는 원래 급수랑 다른 급수죠. 그래요?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다시 따져야 되지 않나? 원래 급수가 수렴한다고 해서 항이 유한계 있으면 상관없어요. 여기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K 파이 K 다 더할 수 있지만 AK 파이 K는 다 더할 수 있지만 AK D 파이 K DT는 다 더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항별로 미분해서 만든 급수는 새로운 급수예요. 물론 원래 급수랑 무관하진 않지. 왜 원래 급수가 수렴하면 항별로 미분해서 만든 새로운 급수도 수렴하는지까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따져야 되겠죠? 따져야 해요.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 따지지 않겠어요.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면 수렴한다는 거야. 원래 급수가 수렴하면 항별로 미분해서 만든 새로운 급수도 같은 수렴 영역에서 극한이 있어요. 물론 극한값도 다르겠지. 항별로 적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유한계의 무한히 많은 경우에도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유한에서 무한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온갖 역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 무한을 빼면 수학은 아마 되게 시시해질 거야. 수학은 여러 가지 사유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한인 거죠. 일단 그건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그 당연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면 풀이의 급수계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미분은 풀이의 급수 관점에서 보면, 풀이의 급수 계수 관점에서 보면 J코의 오메가 제로를 곱하는 거예요. 미분은 어떤 걸 곱하는 거예요. 미분은 대수적인 연산이 아니에요.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주파수 영역에선 대수적인 연산으로 바뀌는 것 같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계속 변주가 될 거예요. 어떻게? 푸리에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미분은 JK 오메가 제로를 곱하는 거예요. 적분은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는 거겠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미분이 존재하면 주기신호 미분하면 주기신호가 나와요. 하지만 주기신호 적분한다고 해서 다 주기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직류 성분이 있으면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직류 성분이 있으면 주기신호 적분했을 때 주기신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신호 적분해서 주기신호가 나와야 적분된 신호의 푸리에 급수 계수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적분한 신호의 푸리에 급수 계수를 따질 땐 A0가 0인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A0가 0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원래 신호의 푸리에 급수 계수가 AK면 적분한 신호의 푸리에 급수 계수는 AK를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는 거예요. 미분이 JK 오메가 제로를 곱하는 거라면 적분은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K가 0이면 나눌 수 없죠. 그렇죠? K가 0이면 나눌 수 없고 이건 K가 0이 아닌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적분한 신호의 직류 성분은 뭐냐? 적분한 신호의 직류 성분. 그냥 적분한 신호 가지고 따로 구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은 JK 오메가 제로 곱하고 적분은 JK 오메가 제로로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푸리에 급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이산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푸리에 급수 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푸리에 급수 계수 구하는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일단 그 전에 좀 이상하게 생긴 함수의 푸리에 급수 계수 먼저 구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하여간 이상한 건 전부 다 이 델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죠. t초마다 한 번씩, 라지 t초마다 한 번씩 델타가 등장을 해요. 주기신호입니까? 델타를 신호로 본다면 주기신호인 거지. 반복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거 푸리에 급수 계수 구하면 되는데, 푸리에 급수 계수는 뭐, 한 주기 동안 하면 되는데, 그냥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xt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 dt 한 주기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 그런데 xt가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 사이에서는 xt가 델타야. 그럼 뭡니까? x t분의 1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이걸 ft라고 하면 ft 델타 t 적분하면 f0이죠. 그렇죠? f0은 1이네.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 적분하면 1이고 그래서 t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K가 이렇게 임펄스들이 쭉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 신호로 본다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 기차처럼 이렇게 막 임펄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푸리에 급수 계수는 t분의 1입니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푸리에 급수 계수를 구하거나 또는 연석 시간 에너지 신호 가지고 이제 나중에 4장에서 공부한 대로 푸리에 변환을 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그 성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기 신호로 따지면 파워라는 성분이 줄어드는 거고 에너지 신호에선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자연계의 신호들은 물리계의 신호들은 이렇게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그 비중이 점점 줄어요. 파워라는 자루 재든 에너지라는 자루 재든.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자연의 섭리 같은 거야. 왜 그런지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는 주파수가 아무리 커져도 줄질 않는 거야. 이상한 일이. 항상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배후에는 뭐가 있다? 임펄스가 있다. 임펄스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좋아요. 임펄스도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이해할 수 있도록 극복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신호의 푸리에 급수계수는 K랑 무관하게 T분의 1이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생긴 신호의 푸리에 급수계수 구했죠. 좀 전에 우리가 그 직류성분보다 1차 고조파성분이 더 많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도 이 예를 들었죠. 그런데 얘가 이거와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신호를 미분하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서 미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델타가 생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 부분을 보면 이 시점에서 1만큼 불연속적으로 변해요. 이 시점에서 델타가 생성되는 거예요. 또 요거를 보면 마이너스 이 플러스 t1에서 1만큼 줄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델타 t가 t1에 생성되는 거죠. 마이너스 델타 t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신호의 미분이 맨 아래에 있는 신호처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x라고 하면 얘를 q라고 하면 얘는 x를 t1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거 이런 것들이죠. 빼기 x를 t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x의 푸리에 급수계수를 알아요. 되게 좋아요. t분의 1이야. 그러면 xt 플러스 t1의 푸리에 급수계수도 압니까? 지수함수 곱하면 되죠. 이동은 지수함수 곱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푸리에 급수계수는 선형성을 만족하니까 이거 빼기 이거의 푸리에 급수계수는 이거의 푸리에 급수계수 빼기 이거의 푸리에 급수계수예요. 그게 이제 Q의 푸리에 급수계수인 거죠. Q는 이거를 이제 앞에서 이걸 G라고 했는데, Q는 G를 미분한 거예요. 따라서 Q를 적분하면 G가 되겠죠. 그런데 Q의 직류 성분이 0이다라는 건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계산 안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Q는 주기신호 G를 미분한 거지. 그런데 Q의 직류 성분이 0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Q를 다시 적분하면 주기신호가 아닌 게 나오니까. 그래서 G라는 주기신호를 미분해서 Q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Q의 직류 성분은 구하지 않아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다 된 것 같죠? X의 푸리에 급수계수 T분의 1 구했습니다. X, T 플러스 T1의 푸리에 급수계수 알아요.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알죠? 이것도 아는 거예요.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의 직류 성분은 이거의 직류 성분을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거죠. 이거의 직류 성분은 별도로 구하면 돼요. 이거의 직류 성분 구하는 거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해버리죠. 이거의 직류 성분 구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 gt dt인 거죠. 이게 요 신호의 직류 성분이에요. 얼마입니까? t분의 2t1. 아이고, 미안합니다. 앞에서 구한 적 있죠. 그러니까 GT의 직류 성분은 그냥 바로 GT 가지고 구해보고, 나머지는 X, 이동, Q, 적분, 이렇게 구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X의 푸리에 급수계수가 앞에서 T분의 1이었어요. 따라서
xt 플러스 t1의 풀이의 급수계수는 t분의 1에다가 지수함수 곱한 거예요. xt 마이너스 t분의 풀이의 급수계수는 다시 t분의 1에다가 이거 곱한 거예요. 지저분 안에. 둘의 차이가 q의 풀이의 급수계수예요.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얘를 C라고 했네요. 지금 요 G라는 신호의 직류성분을 구했고, 나머지는 얘를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면 되겠죠. 얘를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당연히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죠. 얘는 뭐 특별한 그 예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여기서 공부한 푸리에 급수 계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미 알고 있던 함수의 푸리에 급수 계수를 이용해서 그 푸리에 급수 계수와 푸리에 급수 계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함수의 푸리에 급수 계수를 구하는 거죠. 어떤 성질을 이용했죠? 이동하는 거. 이동하면 지수함수 곱한다는 걸 이용했고, 그 다음에 선형성 이용했고, 그 다음에 적분은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는 거다라는 성질을 이용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시간 푸리에 급수에 관한 이야기 다 마치고요. 이산시간 푸리에 급수로 넘어가죠. 이산시간 푸리에 급수까지 이야기하면 요 3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푸리에 급수 계수의 푸리에 급수에 관한 이야기 연속시간, 이산시간 다 이야기한 뒤에 다시 LTI 시스템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장에서는 LTI 시스템을 분석할 때 신호를 임펄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에서 출발했죠. 이제 주기 신호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연파들은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관해서 그 아이겐 펑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생기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푸리의 변환에 관한 논의로 연결이 됩니다. 예, 넘어가죠. 이제 이산시간 푸리의 급수. 개념은 연속시간에서와 동일해요. 그런데 모든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또는 지수함수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게 푸리의 급수인데 연속시간에서는 그런 게 무수히 많았죠. 그래서 극한을 따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고 그냥 소개만 했던 디리클레이 조건 같은 게 필요했죠.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산시간에선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숫자가 정확히 주기수만큼 돼요. 유한계에 있는 거죠. 유한계의 기저함수, 베이시스 펑션, 바탕함수라는 표현도 쓰는데, 또는 아이겐 펑션, 유한계의 함수의 조합으로 주어진 지수함수를 쓰는 거예요. 극한의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는 항상 있어요. 자, 주기 신호 주어졌습니다. 주기가 라지 n이에요. 그러면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이 정확히 n개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요 n분의 2파이를 오메가 제로라고 놓은 거예요. 말 되죠? 우리 t분의 2파이가 앞에서 오메가 제로였죠? 그리고 요것을 K를 바꿔가면서 계속 계산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파이 K는 얘와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집합이니까 당연히 얘는 만족해요. 당연히 시간 n에 대해서, 자, n이 시간이고 K가 고적파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 앞에서는 시간이 t였고 고적파 성분에 해당하는 게 k였으니까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실수니까 헷갈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시간도 정수고 고적파 성분도 정수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n이 시간이에요.
연속 시간에서 t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n입니다. k는 고접화 성분이에요. 앞에서랑 똑같죠. 그리고 얘는 우리 이제 알죠. k차 고접화 성분은 주기가 k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분의 n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 k분의 n이 뭐 정수가 되기 위한 거 따지고 그래야 되니까 좀 복잡할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안전해요. 어쨌든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로 주어진 주기 신호를 표시하는 거니까 파이k도 이런 라지 n이라는 주기를 갖는 주기 신호예요. 그런데 n을 그대로 두고 k에 대해서 봐도 k에 대해서도 똑같이 n이 주기인 주기 신호라는 거죠. k의 신호는 아니에요. k의 함수는 아닌데 k에 따라 서로 다른 함수가 나오는 건데 k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라지 n만큼 지나면서 똑같은 함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파이 k가 k에 대해서도 주기성을 지닌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서로 다른 게 n개 있다는 사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0은 파이 n과 똑같아요. 파이 0이 뭐였죠? 직무였죠. 파이 n은 뭐예요? exponential j n분의 2파이 n exponential j 2파이 n 1이네.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n이라는 것은 n차 고접화 성분이라는 것은 직류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내가 n이 예를 들어서 4라고 생각하면 이제 서로 다른 거를 모아보면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모아보면 그러니까 서로 일단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서로 이렇게 네 개가 같고 또 파이 3가 파이 마이너스 1하고 같아서 요렇게 네 개를 모으면 요렇게 네 개를 모으면 서로 다른 게 나오고 또 요렇게 네 개를 모을 수도 있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1하고 파이 3 똑같고 파이 2하고 파이 마이너스 1랑 파이 똑같고 그러니까 파이 0, 1, 2, 3 4개를 모으든 파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를 모으든 서로 다른 거 4개만 모으면 그것들의 조합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여기서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n이 5인 경우 한번 다시 볼까요? n이 5인 경우 파이 마이너스 2, 파이 마이너스 1, 파이 0,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 쭉 나가겠죠. 서로 다른 거 5개 모으면 뭐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으는 게 좋을까요? 파이 k라는 게 뭐였죠? 파이 k 의미가 exponential jk n분의 2파이 n이었죠. 근데 우리 이산 시간에서 주파수를 따지면 파이보다 절대값이 더 큰 주파수는 파이보다 절대값이 작은 주파수와 같다는 얘기 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파이는 뭐죠? 왜 파이가 가장 높은 주파수죠? 가장 빨리 변하는 신호의 주기가 2이기 때문이죠. 매 스텝 변하는 것만큼 빨리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보다 더 빨리 변하게 하려고 하면 직류가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가장 빨리 변하는 신호의 주파수는 주기는 2예요. 2분의 2파이는 파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주파수는 파이예요.
그러니까 파이보다 절대값이 더 큰 주파수는 파이보다 절대값이 작은 주파수로 바꿔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 K에 해당하는 것의 의미가 n분의 2파이 곱하기 K라는 주파수를 뜻하는 건데, 얘는 계산을 그냥 막 하다 보면 파이보다 절대값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봅시다. 지금 직류는 명백히 이거예요. 점점 지저분해지는데 그림이. 이게 직류죠. 1차 고접파는 뭡니까? 1차 고접파. 1차 고접파는 이거죠. 그 다음 2차 고접파 이거. 그런데 지금 n이 4인 경우와 5인 경우, 이거 봅시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씁시다. 이 n이 4인 경우 파이 4가 뭡니까? 파이 4가 바로 요 직류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K는 n이 4인 경우 0, 1, 2, 3을 선택해도 되고 0, 1, 2, 3을 선택해도 되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 1, 2를 선택해도 되고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거를 내가 제일 좋아하냐 하면 나는 n분의 2파이가 이게 파이보다 절대값이 작게 K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면 K가 클수록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을, 더 높은 주파수의 정연파를 뜻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n이 4인 경우 파이 3이 K가 3일 때가 K가 1일 때보다 더 높은 주파수가 아니에요. K가 3일 때는 K가 0일 때랑 잘못 얘기했습니다. K가 4일 때가 K가 1일 때보다 더 높은 주파수가 아니에요. K가 4일 때는 직류인 거죠. 그래서 내가 K를 그냥 쭉 고를 때 0부터 n-1까지를 골라도 되고 1부터 n까지를 골라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게 고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게 고르면 요 n이 4인 경우는 K가 어떻게 생겨요? n이 4인 경우는 K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K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고르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고르든 어쨌든 0 직류, 1 2차 고접파, 2 2차 고접파인데 걔가 주파수가 파이인 경우에요. 2차 고접파가 제일 높은 주파수야. 그리고 그거는 이거로 볼 수도 있고 이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n이 5인 경우는, 이건 간단한, n이 5인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하면 이건 K가 0이면 직류, 1이면 1차 고접파, 2면 2차 고접파인데 2차 고접파의 주파수는 파이보다 작아요. 3차 고접파를 쓰려는 순간 그건 파이를 넘어서서 사실은 1차 고접파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 0부터 n-1 또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그냥 0을 중심으로 좌우로 똑같은 숫자만큼 해서 n개를 모으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n이 작으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파이들을 K를 0부터 n-1 되게 따지기 쉽죠? 1부터 n 따지기 쉽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n이 4인 경우가 이걸 이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거고, 요게 n이 5인 경우 이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쉽다 그래 놓고 더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이 k는 n에 대해서, 스몰 n에 대해서 파이 k는 당연히 시간 n의 주기신호지만 이렇게 고접화 성분도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n개만 모으면 된다. 물론 이제 이 k가 클수록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가리키도록 한다라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그냥 쉽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그냥 0부터 n-1까지 또는 1부터 n까지로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나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이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걸 보면 파이 k가 k에 대해서 주기신호인 것처럼 계수 ak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요 x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 좌우변이 같은데 좌우변에서 서로 달라지는 부분만 쓰면 뭡니까? 바로 요거와 요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좌우변에 있는 게 겹치죠. 그러니까 A0 파이 0이 AN 파이 N과 같아야 되는데 파이 0 파이 N이 같으니까 A0 AN도 같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AK 또한 계수 AK 또한 굳이 모든 K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K 반복되고 K에 대해서 AK 따라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K의 범위를 서로 인접한 N개를 모으면 반복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인접한 N개. 인접한 N개를 여기서는 0부터 n-1까지, 여기서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이 라지 n이 짝수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일단 xn을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xn은 주기신호고요. 이 xn을 이제 ak와yk의 곱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이 k의 범위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0부터 n-1까지로 할 수 있고 1부터 n까지로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냥 인접한 거 n개를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쓰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K는. 그래서 서로 인접한 거 n개 플러스 더하겠다. 이거 유한썸인 거죠. 어떻게 구하느냐? 파이 k와 파이 l의 내적을 정의를 하고, 그게 k하고 l이 다를 때 0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연속 시간에서처럼 전개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파이 k와 파이 l의 켤레복수수 어떻게 더하면 되죠? 이거 시간이 항상 이제 있는데, 자, 이거 내적은 시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수는 스몰 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n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다시 한번 쓰면, 이게 파이 k와 파이 l의 내적이에요. 그런데 얘가 서로 인접한 거 n개만 비교를 하면
K하고 L이 같을 때 어떻게 돼요? 파이하고 L이 같으면 파이 K, 파이 L, 파이 K, 파이 K 스타 하면 절대값 1이 돼서 이게 정확히 N이 되고, 우리 앞에서 파이 K T와 파이 L T 내적하면 라지 T였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K하고 L이 다르면 0이에요. 그래서 내적을 정의했더니 이 내적, 이 파이들이 서로 직교하는 함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정확히 n개 있습니다. 무한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an을 구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ak라고 했어요. ak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파이 k를 파이 k를 내적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L이 이제 K가 있어서 헷갈리면 이걸 L이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AL, IL 이거랑 파이 K를 내적을 하면 돼요. N이라는 기호 피해야지. 왜냐면 N은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그러면 이제 요 파이 L과 파이 K는 K하고 L이 다른 경우는 0이니까 K하고 L이 같은 경우만 남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N 곱하기 A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랑 똑같이 AK는 N XN 파이 K N 그리고 얘는 한 주기 내적 그냥 다시 한번 쓰면 x와 파이 k의 켤레복수 n을 더한 거고, 얘는 n분의 1 굳이 다시 쓰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 k n분의 2파이가 오메가 제로였죠.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 시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푸리에 급수계수를 잘 구할 수 있었어요. 연속 시간에서 달라진 건 뭐죠? 연속 시간에 달라진 거 이거 유한섬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모으면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n개를 모으는 가장 좀 쉬운 방법은 서로 인접한 n개를 모으는 거죠. 예. 어디요? 중간이 어딘 거죠? 내가 여기요? 어디? 여기? 아, 내적을 한 거예요. 내적. 그 뒤에 내적 기호 신곡. 예. 그래서 지금 그 연속 시간 푸리에 급수, 또 심지어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좌표축의 성분 구하는 거, 물론 좌표축 직교할 때 똑같은 기호를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유클리드 공간에 할 때 다르고, 푸리에 급수 얘기할 때 다르고, 이산시간 푸리에 급수 얘기할 때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국 같은 얘기다라는 것을 같은 기호를 써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예. 연속 시간에서 무한섬이었는데 유한계, 정확히 n개의 좌표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좌표축에 해당하는 그 기저함수, 베이시스 펑션, 서로 직교한다는 것이랑 똑같고요. 내적의 정의 앞에서 두 개를 내적한다는 거는 하나는 켤레복수 씌워서 곱하고 주기만큼 적분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주기만큼 적분이 아니라 주기만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분이 더하기로 바뀌는 건 달라졌다고 얘기할 필요 없겠지. 그렇죠? 내적 정의 똑같아요. 또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거 이거밖에 없네. 그렇죠? 똑같아요, 나머지. 서로 인접한 거 n개를 모으면 베이시스 펑션 파이 k가 서로 직교한다. 서로 인접한 거 n개를 모으면 그게 이 이야기예요. 이게 뭐지? 왜 좀 다르게 나왔나? 이건 지금 서로 인접한 거 n개 서로 인접한 n개 사이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쓴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k는 l, 내가 얘를 k-l을 0으로 바꾸면 이건 서로 인접한 n개만 따질 때는 이것만 쓰면 되는데 인접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k-l이 n의 정수배일 땐 똑같은 거였죠. 이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다 같은 함수니까. 같은 함수니까 당연히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푸리에 급수 계수 구하는 과정, 여기 요약한 대로 그대로 요 20강의 슬라이드 23쪽에 있습니다.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했는데 연속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푸리에 급수 전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바탕함수 파이 k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ak를 구한 거예요. 근데 연속 시간에서는 푸리에 급수 전개할 수 있다는 가정이 언제 성립하는지 좀 따졌는데 증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디리클레이 조건이 만족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다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논리의 흐름은 얘기를 했죠. 그 존재성의 문제가 어쨌든 까다로웠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항상 존재한다는 거를 살펴보죠. 자, 이거 그냥 새로 쓰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제 내가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내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거는 실제로 그 K가 클수록 파이 K가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을 나타낸다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그냥 해의 존재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자, 이 A0부터 N개의 AK를 항상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식에서 바로 끌어낼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끌어내냐면 좀 허탈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미지수 n개를 찾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식이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지수 n개를 유일하게 결정하려면 식이 적어도 n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n개식을 어떻게 만드나? 스몰 n, 시간 대신에 서로 다른 숫자 n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절묘한 일이 벌어져요. xn은 주기신호죠. 그러니까 xn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라지 n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반복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n개의 정보를 만들어내면 나머지 정보는 얘랑 같은 거니까 주기신호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정보가 n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아슬아슬하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찾아야 될 미지수 n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독립이 돼야 되겠죠. 이 n개의 정보가 겹치는 정보가 있으면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x 더하기 y는 1이고 2x 더하기 2y는 2고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한 거지. 이건 정보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를 두 줄로 쓴 거지. 그러니까 약간 아슬아슬해. 좀 더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정보 라지 n개, 미지수 라지 n개. 이 라지 n개의 식이 독립이어서 라지 n개의 ak들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봅시다. 써볼게요. A0 파이 0 0
파이 n-1 0 그만 씁시다. a0 파이 0 n-1 a n-1 파이 n-1 n-1 이렇게 해서 n개의 미지수 n개의 있어요.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일단 그 파이 k가 exponential jk n분의 2파이 n이죠. 그러니까 파이 k에서 k는 이제 0부터 n-1까지 쓴다. n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다 1이네. 그러니까 첫째 식은 그냥 전부 다 1을 하는 거예요. 둘째 식은 이게 좀 더 게을러서 미안한데 파이 0 1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n×1 벡터 행렬 이거 n×1 벡터 오른쪽에 있는 n×1 벡터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미지수인 거죠. 요 n×n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니까 비교적 따지기 쉬운 선형 방정식이네. 이 디터미넌트를 구해봤더니 항상 0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를 쓴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냥 저 앞에서 예에서는 K0부터 M.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선형 방정식 안에 있는 라지 n by 라지 n 행렬이 항상 non 싱귤러여서 이걸 만족하는 내가 얘를 x 곱하기 파이 곱하기 a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 파이가 0이 아니어서 항상 유일한 a가 존재한다. a를 내가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논리로 이산시간 푸리에 구수 계수 구하는 문제는 항상 유일한 해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식 가지고 뭐 가우스 서거법을 쓰든 뭘 쓰든 해서 라지 A 바로 이 식 가지고 스몰 a 0부터 a n-1까지 또는 뭐 a 1부터 a n까지 했던 필요한 n개의 a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식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바로 이 식 가지고 해도 되죠. 이 식 가지고 하는 거와 이 식 가지고 하는 거와 이거 비교하면 어떻죠? 어느 게 좋아요? 이거 AK 한 번에 그냥 팍 구해버리잖아. 그쵸? 만약에 이 주기신호의 주기가 100만이라면 어떻게 돼? 이 안에 라지파이라는 행렬은 100만 바이 100만 행렬이겠네? 100만 차 선형 열림 미분 방정식 풀고 싶어요? 그죠?
이거는 라지 n이 얼마냐에 따라서 복잡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죠? 라지 n이 얼마에 따라서 복잡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단순한 계산을 몇 번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단순한 계산을 100만 번 하는 거예요. 각각의 계산은 라지 n이 100만이든 1000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형 방정식은 해의 유일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 목표는 다 이룬,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계산은 어차피 뭘 가지고 해? 파이K의 직교성. 계산하기 위한 포뮬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해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모양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 계산은 해의 존재성을 전제했을 때 직교성을 이용해서 AK를 구한 거고 연속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해의 존재성은 별도의 논리로 우리가 해소했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디리클레이 조건까지 이야기하면서 뭐 불연속 함수의 푸리에 급수하면은 연속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자로 두 개의 연속 함수의 거리를 잴 것이며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연속 시간에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베이시스 펑션의 수가 무한대냐 아니냐,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의 숫자가 무한대냐 아니면 정확히 주기수만큼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 1시간 푸리에 급수 문제는 정확히 유클리드 공간 내에서 서로 직교하는 좌표축 주고 그 성분을 찾는 문제와 일치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2~3시간 이야기 이제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2~3시간의 푸리에 급수, 개수, 성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연속시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시험은 연속시간 푸리에 급수까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 잘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